조폴체 TV.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능 문제를 푸는 간결 독해 같이 풀어봐요. 자, 35번인데요. 자, 여러분 35번부터 39번까지는요 모두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훑어봤는데, 흐름을 나타내는 문제는, 자, 여기 명심하세요. 접대관내, 이게 중요한 근거가 돼요. 접대관내는 뭐냐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들 있죠. 이게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39번까지 해당되는 중요한 팁이에요.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관계없는 문장 풀어봐요. 자, 에너지 어떤 형태가 더 다용도래요. 그 유용성에서 다른 것들보다도. 자, 사례 나왔죠? 사례는 앞에 있는 거 자세히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적용에 대해서. 반면에라고 나오면 뭐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적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확인합니다.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열이 현재는 사용되는데요. 주로 고정된 적용에 그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자, 나왔죠? 뭐하고 뭐가 대조가 됩니까? 다양함과 다양하지 않은 거. 이게 지금 대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단수가 나오는데요. 석탄은 다양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단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다양한 적용을 꾀하고 있네요.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열을 석탄을 태운 것에서 나온 열을 전기로 전환할 때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손실되어 그 과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석탄을 태우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 앞에 석탄 태우는 얘기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단일하게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 손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석탄이 싸니까요. 그리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어요. 석탄을 직접 태우는 것이 빛 등등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거되는 건 사실 다 읽을 필요 없죠. 자, 여기 중요한 단서 뭡니까? 그러나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그 손실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받아주는 게 앞에 나오잖아요. 자,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결국 석탄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예. 자, 2번 관계에 있는 문장이래요. 자, 3번 갑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경제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탄소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게 그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하는 걸 도울 겁니다. 룰럴이니까 그냥 지역이 아니라 전원지역, 시골이죠, 시골. 근데 그 지역은 석탄 생산의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이네요. 자, 여기에서요. 이게 좀 걸리죠.
왜 이게 걸리냐면 첫 번째 문장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데 석탄은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였잖아요.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적절하지 않아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In effect 나왔고요. 예, 빨간색으로. 실제로 우리가 다른 가치를 다른 에너지 형태에 둬요. 전기를 최고로 두고요. 그리고 액체와 가스 연료를 중간에 석탄, 나무 등등을 제일 아래에 둔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나왔죠. 아이고.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은데. 다양한 에너지들이 나왔고 전기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들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석탄도 또 나왔고요. 자, 다양한 에너지고 전기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4번은 관계에 있는 문장이네요. 자, 계속 갑니다. 태양과 풍력 기술이 이점을 갖고 있죠. 뭐뭐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가치가 높은 전기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점에서요. 자, 지금 Solar and Wind Technologies는요. 뭐로 봐야 돼요? 다양한 적용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 다양한 적용은 이 지문에 적합한 게 전기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면 답은 뭡니까? 3번이 관계없는 문장이네요. 왜냐하면 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석탄도 단일한 적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이상하죠. 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관계없는 문장은 좀 어려웠습니다. 자, 36번. 자, 볼게요. 여기부터 볼까요? 이렇게 크게. 자, 그게 많은 반응을 훨씬 덜한 반응을 much를 했으니까 훨씬 덜한이죠. 반응을 이끌어내는데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옹호하는 행위가 더 높은 그런 수능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겁니다. 행동을 금지하는 것보다도요. 여기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기보다는요.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한번 기준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 뭡니까? advocating action이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좋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행동 prohibiting action 금지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기준이겠네요. 자, 이제 A번 갑니다. 여러분 그 순서에서 A가 맨 앞에 오는 게 답이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모의고사에선 ACB가 답이었던 적도 있긴 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살펴보시죠. 이게 처방인데요. 위험으로 가득 찬 거래요. 그래서 실패를 하죠. 규칙을 제공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걸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데요. 확실하게 하는 걸 돕는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당신의 것만큼 유용한 대답을 제공하게 하는 걸 돕는 것이 뭐뭐였는데 자, 삽입된 거 지워버리세요. 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래요. 당신과 또 다른 사람이 서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다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this죠. 그런데 이 this는 life with danger니까 별로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이
안 좋은 거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prohibiting action, 금지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이제 B로 갑니다. 자, 이제 B고요. 여기 중요한 단서 나오죠. For example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연구자들이 선택권이 있대요. How to debrief research participant인데요. debrief는 비밀 정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를 어디 가서 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말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선택권을 갖고 있대요. 뭐 이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일 테고 정보에 어느 정도의 속임이나 생략을 포함한 실험에 참가를 했군요. 자주 연구자들이 시도를 했는데 참가자들을 조용히 하게 시도를 했대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했냐면 말하지 말라고 했네요. 피드백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래요. 자,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don't죠. don't. 이 don't는 처음에 뭐예요? prohibiting action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네요. 그러면 for example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prohibiting action에 대해서. 자, 이제 C로 갑니다. similarly, 비슷하게네요. 예. 비슷하게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거죠. 봤답니다. 아, 근데 봤는데 뭘 봤어요? 좋은 걸 봤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좋은 게 나왔네. 그럼 여기서는 좋은 게 뭐예요? prohibiting이 아니죠. advocating이죠. 자, 보겠습니다. 기쁜. 이 원칙에 기쁜 사례를 봤대요. 아, 원칙. 이 원칙은 어떤 거야? 좋은 겁니다. 미술관에서 이거 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조각품을 봤는데 이게 그 바닥에 이렇게 써져 있다군요. 눈으로만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뭡니까? 예. Please touch with your eyes는 금지하는 게 아니네요. advocating,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뭐 그 명령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훨씬 덜한 반응을 나한테 만들어냈습니다. 돈 터치가 하는 것보다도.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리액턴스 저항입니다. 저항. 여기다 쓸게요. 리액턴스는 저항이다. 됐어?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prohibiting action이죠. 그러니까 이 prohibiting action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B가 제일 먼저 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 액션을 받아주는 A가 그 다음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낫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럼 이 긍정적인 내용과 비슷한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 C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답은 BAC. BAC. 이거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37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의 흔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다른 데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디지털 세계에서 그게 반복의 사용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그냥 이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A로 갈게요. 이 행위가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 웹 검색하는 사람들을 이끌려고 어떤 웹페이지나
행동으로요. 그게 거의 즉각적이 되고 반응하는 행위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해로운 온라인의 활동자가 이러한 행동을 사용하는데요. 그 유저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세부 사항을 살펴보지 못하게 하려고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세부 사항들은요. That might tip off the user. 유저에게 귀띔을 해줄 수도 있는 거네요. There is something amiss about the website. 그 웹사이트에선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해주는 그런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일단 this action 있으니까 앞에 액션이 있겠죠. 예. 자, 계속 갑니다. B번. 그 웹사이트가 고안이 됐는데요. 여기 앞에 웹사이트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유저의 주목을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악한 활동자가 그들이 취했으면 하는 행동,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세부 사항들로부터 멀리 떼어놓게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세부 사항은 유저에게 그 웹사이트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세부 사항들로부터 관심을 멀리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계속합니다. 앞에 웹사이트 얘기가 있겠죠. 자, 이 디지털 상에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은요. 사실에 의지해 있는데 온라인 유저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온라인 유저가 빨리 배운다는 사실에 의존해 있대요. 배우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유비퀴터스 그런 돌아다니는 탐색 활동이 클릭하는 거랍니다. 링크나 버튼을요. 그 화면에서 보이는. 자, 그러면 여기서 This digital misdirection이 앞에 나와야죠. 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게 되게 문제 푸는 게 쉬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어진 문장에 misdirection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클릭하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A의 this action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더 웹사이트가 있죠. 이게 B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클루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웠을 거예요. 답은 C, A, B. 자, 이제 38번 문장 넣기입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봐야죠. 그때쯤 디자이너가 압도적으로 공장 안에서 작업을 했고요. 더 이상 개인을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고 대량 시장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중요한 단수가 나옵니다. 그때쯤 이란 단어하고요. 그리고 여기 개인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제 대량 시장을 위해서 생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뭔가 이전의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앞에는 옛날에는 개인들을 위해서 디자인했어요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해요. 대중을 위해서 생산을 해요.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사실은 전부 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 요 정도부터 보셔도 상관없어요. 워낙 이렇게 문장이 길면. 일단 전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기성복 영역이 미국에서 훨씬 일찍 만들어졌고요. 영국보다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제시가 됐죠. 이전에
옷은 고객 맞춤형이었대요. 숙련된 개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로 일컬어졌다고 하네요. 자, 일단 1번은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대량 생산 얘기가 아직은 없잖아요. 예.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이 수공 옷이, 손으로 만든 옷이 그 시대의 패션 의류로 받아들여진대요. 지금은 그 시대의 패션 의류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이 손으로 만든 옷이 누구를 위해서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지불할 수단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만요. 그리고 부자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졌겠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일단 대량 생산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these handmade garments가 받아주는 게 뭡니까? 이거죠. 이거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못 들어가네요. 자, 3번요. 그러니까 특권을 덜 갖춘 대중의 시장이 손으로 만들어졌고 물려받은 옷이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선 대량 생산 얘기가 없죠. 그리고 그 이전의 시간이죠. 자, 계속 갑니다. later, 나중에. 그러니까 이 later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것과 이어지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끝 무렵에 패션이 보다 더 이용 가능하게 됐고 모든 계층들에게 비용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대량 생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5번도 마주어 볼게요. thus, 그러므로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결과 형식으로 받아주는 정리의 문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직접적으로 그런 소통하는 연결이 누구하고? 디자이너하고 고객하고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요. 디자이너가 의지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패션 소비자의 필요와 바람을 예측하는 것에 의존해야 했대요. 자, 지금 5번에 가니까 이 뒷문장은 결국 뭐예요? 대중의 시장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거죠. 5번이네요, 5번. 5번. 4번엔 왜 못 들어갑니까? 지금 레이러라는 시간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 시간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어서야 패션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문장이 5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대량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러이러하게 되었더라 라고 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39번입니다. 자, 이게요 이유인데 깨어나는 게 어려운 이유래요. 또는 악몽을 꾸는 동안에 깨어나거나 비명을 지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가위 눌리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와, 그거 끔찍하죠. 참, 저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몇 번 겪어봤는데요. 예. 자,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갑니다. REM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REM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REM 때문에 1번은 못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발견한 분들이 이렇게 분이 나왔습니다. 발견하신 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분이 의학도인 이분하고 유진 아스토린스키하고 더불어서 주목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눈을 빨리 움직였다고 하네요. REM 했다고 하네요. 예.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자, 여기서는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언론 위드라는 이런 말 나왔으니까 실험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못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 분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가 내린 결론이 일단은 여기 연구하신 분 나왔고 결론이란 말 나오니까 역시 실험의 연장인 거죠. 3번도 안 되네요. 자, 이제 결론 봅니다. 바로 Rapid Eye Movement 기간 동안이었대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건.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깨어있는 사람만큼 활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활동적인데 이 활동적인 것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죠. 예. 4번도 아니죠. 예. 자, 계속 갑니다. 충분히 흥미롭게도 연구가 발견한 건 Rapid Eye Movement와 함께 우리의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우리의 Respiration은 호흡입니다. 호흡도 높아진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마비가 오는데 두뇌에서의 신경센터 때문에 그 신경센터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가끔씩 이따금 실룩거리고 뭔가 발작이 있다는 거죠. 경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맞네요. 이것이 우리가 악몽을 꾸는 동안에 소리를 지르거나 깨어나는 게 어려운 이유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요약하면요. REM 상태에서는 마음이 정신이 바쁘지만 몸은 평온한 상태에 있다. 여기서 평온한 상태라고 하는 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평온한 건 아니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40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 요약 문제는 일단 요약문부터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안 풀리면은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도록 하세요. 근데 이번 요약문은 되게 쉬웠습니다. 자, 보시면요. 체중을 줄이는 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모모하는 칼로리를 태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운동을 모모한대요.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 여기 저는 이 요약문만 가지고 풀었거든요. 일단 3번은 답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어가 하나밖에 없죠.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요약문을 보면 살 빼는 게 힘들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유는 살을 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실제보다도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살 빼기 힘든 거죠. 착각을 하니까.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는 거하고 연결을 하면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하기 위한 운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가 되는 거죠. 원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저는 이 요약문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랬고요. 예. 자, 그래도 우리가 처음과 끝 정도는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살 빼는 게 힘들다는 게. 그래서 한 측정에 따르면 35마일 뭐 걷고 7시간 정도 뛰어야 된대요. 1파운드를 빼려면 이거 엄청 힘들죠. 예. 이거 여기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운동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측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단서 나오죠? 왜 신중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살 빼는 거 힘든다는 측면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뭐 착각하는 거죠. 실제보다 더 많이 태웠다고. 자,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모모처럼 보일까요? 뭐 6일 동안 마라톤을 매주 6일 동안 마라톤 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근데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뭐뭐 때문인데요. 그들 중 대부분이 아마 우리 대부분도 그러겠죠. 모든 태운 칼로리를 대체한대요. 그리고 때때로 약간만 그들이 운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으니까 먹은 거 그러니까 제대로 태우지 않는다는 거죠. 예. 답은 1번. 답은 1번. 근데 이것만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부족해 보여서 제가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뭐 한 연구가 발견한 바는 사람들이 그들이 태운 칼로리의 양을 칼로리를 과대평가한대요. 운동으로 태운 양을요. 여기 나왔네요. 과대평가한다고. 확실하게 근거는 있죠. 자, 계속 갑니다. 그들은 또한 소비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칼로리 여기서 칼슘은 음식물을 먹답니다. 2배 칼로리를 방금 태운 것보다 2배의 칼로리를 먹었대요. 여기 나왔네요. 많이 먹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고유명사 나오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예.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년에 이만한 칼로리를 태운대요. 그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마라톤을 60번 이상 뛰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매우 인상적인 게 타당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면은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 이유가 나왔죠. 태운 칼로리를요 대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일하는 만큼 많이 먹는데 태운 칼로리보다 더 먹는다는 거죠. 네. 답은 1번입니다. 저는 요약문만 가지고 풀었는데 이게 또 해설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아무튼 드디어 이제 41번부터 장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장문의 문제는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문제부터 보고 푸세요. 그것도 한 문제씩 보는 겁니다. 41번 처음과 끝만 보고 대충 푼 다음에 42번 전부 다 보면서 풀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41번도 또 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포스트 나왔고요. 기둥들이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둥들이 강하고 오랫동안 견딜 필요가 있죠. 바람 등등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나 자주 자 여기 보면 역시 주목하셔야 될 단어 나왔죠. 하지만 나오니까 여기서 다른 내용 나오네요. 이 똑같은 기둥들이 요청받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라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들의 일상의 기능과 반대가 돼요. 그것들은 충격에 쉽게 분해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요. 기준은 뭐겠어요? 네. 포스트죠. 포스트. 이게 뭐다? 이게 돼야 된다. 일단 이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고 치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브레이크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 브레이크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아 포스처가 기둥이 분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가야죠. 자
이후에 그런 시설에 대한 수리가 또한 쉽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운 그런 윗부분의 기둥이 그저 볼트 하니까요 연결되는 겁니다. 볼트로 고정이 되는데요. 손상된 이거 데미지도 물어보는 거니까 잘 일단은 해석의 근거는 될 수 없죠. 이거 질문이니까 그 바닥에 있는 기둥에 볼트로 연결이 되고요. 그 기둥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재료와 작업이 덜 요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연결된 게 슬립 시스템 아래에 있는 연결된 게 육안으로 분명하고요. 그리고 팔의 덮개 아래 숨겨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풀이 해보죠. 기둥은 나와야 돼요. 기둥은. 근데 기둥을 분해했다, 연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티뷰 자체가 나온 게 이상한 거예요. 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기둥이 나왔죠. break away는 분해하는 이란 뜻입니다. 분해될 수 있는. 여기서 포스트하고 연결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요게 있으니까 괜찮네요. 이게. 그리고 생명을 구한다는 건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비용에 대한 얘기는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네요. 그리고 3번은 도로 표지가 덜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없죠.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연결하고 분해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재활용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요. 딜레마인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아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목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를 걸러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2번으로 가요. 문맥상 낱말이니까 여기서 전부 다 봐야죠. 아까 이질리 멈췄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거는 일단 나왔습니다. 일상의 기능과 다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분해가 되는 거네요. 분해가 어떻게 되길래 일상의 기능과 다르겠어요? 여기서 일단 단서 나왔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만약 빨리 가는 차량에 부딪힌다면 그 기둥이 즉시 분해될 필요가 있대요. 그 피해를 줄이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네요. 여기 답의 근거. 네, 여기요. 바로 분해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이질리 맞아요. 갑니다. 엔지니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죠. 이 분명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방법, 기둥을 세우고 적절하게 분해가 되는 그런 기둥을 세우는 방법은 슬립 베이스 시스템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속된 기둥을 그런 사용하는 대신에 슬립 베이스 어프로치는요, 두 개의 떨어진 포스트를 기둥을 연결한대요. 근데 그것들은 땅에 가깝게 있는 거네요. 연결 덮개를 사용해서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근거 찾아야죠. 자, 여기 joins to separate posture하고 대비되는 단서가 앞에 있죠. 바로 뭡니까? using a single continuous post죠. 그러니까 이것과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로 쭉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한 마치 조립식의 기둥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접합부가 그 쌍이 분해되게 한대요. 의도된 그런 접합점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래 기둥은 땅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윗 기둥이 그 아래 기둥에 붙여진대요. 분해하는 볼트를 사용해서요. 여기 나왔네요.
근거가 나왔네요. 지금 일단 내용이 안전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쭉 그 연결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의도된 방식인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이 볼트가 만들어졌대요. 뭐 분해하거나 이탈시키기 위해서 그 기둥이 세게 부딪힐 때, 그래서 윗부분이 넘어간대요. 아랫부분은 안전하게 지나치지만 네. 그래 충돌하지 않는군요, 기둥이. 그래서 모든 것이 디자인된 대로 작동을 하죠. 그러한 기둥들은 또한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피해를 줄이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이 피해를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도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2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되는데, 자, 그럼 아까 읽었던 부분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랫부분은 안전하게 그냥 지나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로어 포스트를 지탱하는 베이스 포스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이 안 되죠. 손상이 안 되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기둥을 세울 때도 작업을 잘할 수 있죠. 데미시드가 틀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으로 가봐요. 우리가 쭉 보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분해하는 그런 기둥이 생명과 비용을 다 줄여주는 거죠. 2번 맞고요. 5번은 뭡니까? 딜레만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가격 효율성에 대해서도 뭔가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포스트 얘기가 없어요. 기둥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아닌 거죠. 자, 이제 43번부터 45번입니다. 역시 한 문제씩 살펴보는 거예요. 한 문제씩. 그러니까 문제부터 보는 겁니다. 문제부터. 그래서 보면은 순서는요, 제가 노란색으로 했는데 A 단락은 다 보고 각 단락에 이렇게 처음과 끝을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빨리 볼게요. 자, 우리가 도로를 가고 있을 때요. 새 차를 타고 도로를 가고 있을 때 남편하고 내가 맛보고 있었죠. 봄날의 따스함을. 오래된 그런 농가를 지나고 있을 때 그랬더니 오리 봤어? 라고 남편이 물어봤고요. 그래서 오리? 그것들 다 아냐? 라고 말했대요. 아니야. 나 지금 엄마 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3명의 새끼 오리와 함께 있는. 그랬더니 뭐 닭 얘기 하냐고, 닭하고 병아리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꼬아서 말하죠. 얘네들이 뭐 이러면서 다니고 있잖아. 그러면서 또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말다툼 하는 겁니다. 티격태격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부가 오리냐 닭이냐 하고 말다툼하고 있고요. 사실은 B가 맨 앞에 처음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그래도 일단 가볼게요. 모든 그런 불일치가 해결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경험처럼. 뭔가 이 말다툼은 오해였군요. 그리고 우리 심지어 나무로 된 나무 닭과 오리를 우리의 거실에 진열을 해두었대요. 그날을 계속 상기시키려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뭔가 해피엔딩이었고 오해였군요. 그 정도로 유추할 수 있고. 일단 B는 맨 앞은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니까 내 시야가 좁아졌어요. 도로가에. 그리고 제가 그 풍경을, 지평선을 즐기고 있을 때 말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자, D 갈게요. 믿거나 말거나 이 대화가 3마일 동안 계속됐고요. 그리고 악화됐습니다. 어떤 지점까지. 소리를 칠 정도로까지. 네.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야 이것 봐 하면서 닭이잖아 라고 하고, 동시에 내 남편이 길가에 있는 동물을 가리키면서 오리잖아 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죠. 일단은 A번에 오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오해에 대해서 싸움이 나온 거죠. 그래서 D가 맨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리 가지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유가 나오고 내가 잘못 봤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풀렸네요. 그리고 교훈을 삼았죠. DCB입니다. DCB. 자, 그리고 가리키는 대상 44번에 가리키는 대상은요, 그 밑줄에 앞뒤로 보세요. 자, 그럼 여기 A는 누구예요? 아, 잠깐만요. 예, 그냥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A는 누굽니까? 남편이 물어봤고 아내가 답했고 그랬더니 남편이래. 남편 husband. 자, 계속 갑니다. 이제 B는요, 이거는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자, 오늘날까지 남편하고 내가 많은 갈등을 끝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래서 닭이라고 했고 그 사람이 대답했대요. 이거 남편이죠. 히라고도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나죠, 나.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이죠. 답은 3번이네요. 왜냐하면 둘만 나와요, 이렇게 가리키는 대상은. 근데 A와 B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C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4번하고 5번도 다른 사람인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새 차를 타고 시골길을 지나갔죠. 예, 진열해 놨고요. 어미오리와 3마리의 새끼 오리가 놀고 있었죠. 남편의 시야가, 이거는 읽지 않았으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남편의 시야는요, 여기 보면은 나왔어요. 예. 앞에 있죠, 앞에.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리고 언덕 위에서 농가의 마당을 가리켰다는 건 여기 나오죠? 잠깐만요. 네, 농가를, 여기 나오죠, 여기. I quickly pointed up the hill to the yard of the farmhouse. 답은 4번. 네,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이번 7월 모의고사는 쉬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보다 많이 쉬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